근데 오늘 오전에 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음. 최진봉 교수의 분석을 듣고 싶다, 아, 평가를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게 될 것 같은데, 예. 자, 저희 벌써부터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최진봉 교수님 매력이 쩐다. 아, 감사합니다. 매력봉으로 불러주. 매력봉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 예, 지각을 하시고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좋아하시는 뭐 분이 저를 있다는 좋아하시는 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쫓아다니십니다. 네. 제가 가는 곳마다. 교수님 바쁘신 분이 이해합니다. 아, 그렇지. 지각을 감사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와, 이 정도면은 정말 골수 팬들이 정말 많으신 골수팬 것 같아요.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12,000복, 15,000복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군요. 아, 그럼요. 다 이렇게 만- 찐 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제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보셨잖아요. 쭉 보셨고, 봤죠.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찐 팬들, 네. 골수 팬들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없어요? 왜 그러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분들도 절반 이상은 돌아섰어요. 아, 지지율만 그렇죠, 보면. 지지율만 예.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위기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번 오늘 그 100일 기념 그 뭐 기자회견? 보고 네. 놀랬던 것은 그런 위기 의식이 1도 없어요. 너무 편안하더라고. 위기의식 자랑을 없다.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예. 뭐 자랑 보통 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랑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끝이야. 뭐가 있었어요, 대체? 아니 뭐 대책이 있었습니까? 예. 자랑도 그리고 자랑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나열식이야. 이거 아.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어. 나열식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뭘 했다 그러면 했다는 뭐 성과가 있었는데 성과 있었어요? 오늘 나온 거 중에 저는 성과를 들은 적이 없는데 뭐 소득주도 성장 없애고 뭐 했다. 네. 뭐 민간 위주로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대요? 국민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아, 아니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수출이 호조가 됐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게. 안 좋아졌잖아요. 경제는 안 경제 안 좋아지고 좋아졌죠. 코로나 상태도 안 좋아지고 네.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데요? 자랑은 여러 가지인데 그 자랑에 대한 성과는 뭐가 있었냐고요, 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체감의 정도는 네. 성장이 아니라 지금 후퇴야, 후퇴. 어. 일사후퇴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랑을 네. 저렇게 하시면 대체 어느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민이 있는 나라와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인가요? 네. 왜 체감, 뭐 본인이 느끼시는 체감을 얘기하신가 모르겠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이 아니고. 근데 오늘 국민의 뜻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 뭘- 방침을 밝혔는데. 뭘 밝혔는데요? 아니 저 박 기자한테 물어보고 네. 싶어요. 저한테 왜 국민의 물어보세요? 뜻을 뭘 받들었는데 오늘 나 음. 뜻을 얘기하면서 하나도 국민의 뜻과 안 맞아요. 네. 뭐가 맞죠? 오늘 북한은 미사일 쏘고 이 음. 뭐는 아니 그렇게 무슨 뭐 대담한 뭐라 그랬죠? 그 이름도 참 특이하게 지으셨더라고. 네. 북한한테 뭐 지원하는 걸 뭐라 그랬잖아. 아, 대담한 담대한 계획, 구상? 담대한? 네. 아이고 참. 그래서 그래요? 미사일 2발 쏩니까? 100일이라서. 진짜 100일 기념으로 미사일 쏴요? 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오늘 많이 회자가 됐고 예. 한 20분 정도 얘기하면서는 자신의 그 100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성과로 좀 내세우는 상황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성을 이제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그런 성장을 해갔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을 해왔다. 뭘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니 유류세 좀 대폭 답답하네. 인하 아니 이것 보세요. 이런 얘기를 박 했는데. 기자님. 네. 그러니까 서민 물가 안정이 됐냐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서민 물가 안정이 그러면 본인이 지금 자랑하셨잖아요. 서민 네. 물가 안정했다고. 물가가 지금 안정됐어요? 얼마나 물가가 비싼 줄 아세요? 박 기자님 그 뭐야 마트에 안 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죠. 가족이랑 가시잖아. 네. 그럼 평소에 그 이제 장 보고 이러면 네네.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 비용은 같아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다 아시죠, 국민들께서. 아니 뭐 계란값도 올랐죠. 네. 야채 값도 올랐죠. 과일값 올랐죠. 음, 안 오른 게 없을 정도. 안 오른 걸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요. 근데 무슨 물가 안정을 했는데요? 아니 뭔 물가 안정을 했다는 거야?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 자, 기름값도 올라가죠. 그래서 유류세 이제 인하를
그러니까 유리수 했다. 인하죠. 그러니까 아직 반영 안 일시적으로.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조금 내려갔더라고 예전보다. 네, 네. 근데 그게 언제 다시 올라갈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내려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의해서 연동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정부가 뭐 잘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네. 저는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 얘기도 네. 그래. 소득주도 성장 없애고 한다는 게 결국 이런 거잖아요. 근로시간 늘려서 52시간을 없애겠다는 거잖아 결국은. 그게 주 내용이요. 소득주도 성장의 주 키가 뭐냐면 네.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소득주도 그게 성장을 해서. 네, 근데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건 120시간 늘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뭐 죽든 막 그렇게 내가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네. 안 되겠네요. 뭐 알아들으세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 알겠습니다. 뭐 노동자들이야 어떤 환경에 있든 관계 없다. 음. 그냥 뭐 120시간이든 막 일하는 거지 집중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녹아져 있는 좀- 거다. 그렇죠. 그게 지금 민간 주도 성장의 뭐 모델입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다 폐기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민간 주도 성장의 가장 키는 뭐겠어요? 기업들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민간 주도 성장 아닙니까? 네. 민간 주도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그럼 또 근로자들 생각해서 근로자들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근로 환경 바꿔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가는 경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적게 투자하고 인건비 적게 주고 더 많이 일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민간 주도 성장입니까 주로? 그리고 법인세 기업의 깎아주고. 생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하죠. 아, 근데 그거를 소득주도 성장 없앤 게 잘한 거라고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시면서 네. 근로자들은 이제 52시간도 없어지고 뭐 일을 이제 일하다가 그냥 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네. 많잖아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난 우리나라가 한 네. 30년 뒤로 후퇴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노동 모습 현장에 자체가 대해서 그래 법과 뭐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서 네. 그런 이게 얘기도 뭐 하는- 했습니다. 나 진짜 속 터져 죽겠어. 그리고 이 민생 경제 얘기, 이 경제 얘기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외교 안보에 있어서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다. 뭘 했는데요? 이때 성과를 내세운 것 같아요. 뭐? 한미 동맹 재건, 한일 관계 역시 정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자 일단 이런 한미 얘기를 동맹 했는데. 예. 뭐가 바뀌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동맹이 안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동맹하고 지금의 한미 동맹이 뭐가 바뀌었는데요, 대체? 도리어 더 위험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무슨 네. 말이냐면 한미 동맹은 다른 나라, 우리나라 주변 사관과의 균형적 외교를 통해서 한미는 군사적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와도 경제적인 어떤 파트너십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치우쳐가지고 미국에 치우친 정책을 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과 지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도움이 돼요? 네. 아니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해서 뭐가 바뀌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주한 미군을 철수를 시켰습니까? 네, 네. 아니면 뭐 미국이 우리나라 관계에서 바뀐 무슨 게 뭐 없다. 크게 무슨 불이익을 줬습니까? 아니 없잖아요 그런 게. 한미 관계 잘 돼왔고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잘못됐죠. 근데 도리어 반대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지금. 네. 러시아의 관계는 위태위태한 어떻게 그런 위태위태하죠. 느낌이죠. 예.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군사 네. 동맹은 중국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가 필요한, 우리도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군사적 동맹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서로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익에 유익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이쪽하고만 하겠다. 그렇게 이걸 자극하면 중국을 자극하면서 미국 주도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일본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저는. 심각하다. 심각하죠. 지금 김대중 오부치 선언 오늘도 얘기했더라고요. 개선하겠다. 그럼 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의 네. 가장 큰 핵심이 뭔지를 핵심. 잘 알고 계시는지. 핵심이 뭡니까? 뭐 과거에 대한 사죄와 그렇죠. 반성, 성찰이죠.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왜 안 해요 그러면? 자, 본인이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광복절 경축사 유대기 오늘도 얘기했어요.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가장 키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해서 통절한 반성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그 얘기 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안 일본이 했죠. 반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했냐면
뭐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과거사 문제 해결되더라고 그래.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의 스탠스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과거사 문제 해결 안 되면 관계 개선 없다예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 기자님? 계속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했는데 있죠, 지금 일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음, 관계 개선하면 과거사 문제 해결된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정반대 얘기를 지금 그 하고 정반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사 그러면 문제부터 해결해라. 반대로 얘기하면 관계 개선을 먼저 하겠다는 말은 과거사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네. 이렇게 서로 시각이 다른데 그럼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일본하고? 그걸 분리해서 봐야지. 문재인 정부 때 분리해서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법적 판단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부가 그걸 관여할 수 없다. 삼권 분립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법치 좋아하고 그렇게 법을 좋아하신 분이잖아. 시행령 만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안 해요? 그러면 존중한다고 말은 했어요. 말은.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가야지. 일본이 싫어하더라도 네. 일본이 반발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반발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에서 이거 그 매각해서 이분들한테 보상해라. 그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미래 지향적으로 되면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100일 취임 기념 기자회견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얘기도 했어요. 민정수석실 폐지해서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나의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돼. 왜 뭐가 이렇게 말도 안 됩니까? 예. 네. 자, 민정수석 없애 나타난 이런 현상들 얘기해 볼게요. 자, 비선, 측근, 네. 그다음에 부인 관련된 회사 일했던 분들 다 들어왔어요. 민정수석 없어져 가지고 대통령실에. 그렇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예, 예, 감찰이 안 되는 안 되고 있죠.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무슨 뭐 그 특별 감찰관 만들어라 하라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안 안 하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 때 안 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 본인이 네. 정권 잡고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이거 대통령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분들 옆에서 이분들 이용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다 잡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이. 네. 그거 없어져가지고 그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좋은 겁니까? 민정수석 없어 뭐 법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 인사검증. 자, 인사검증 잘했으면 박순애 장관이 물러납니까? 그 전에 김 누구 있었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김모 김승희? 장관. 김승희? 김승희도 있었고 또 네. 교육부 장관 있었죠. 남자분. 김인철인가 뭐 네. 뭐 옛날 그또 얘기 그 전에 또 보건부 장관 또 있었고. 정호영. 그분들 검증을 왜 제대로 안 하는가 그러면 민정수석을 없애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검증하는 권한 주더니 그 검증 기관에 제대로 검증했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들어온 인사들 보면 극우 유튜버의 가족 예컨대 네. 또는 뭐 주 누구 있잖아요. 주 그분 이번에 네. 비대위원 간 주기환 사람 아들. 비대위원. 그게 말이 돼요? 그럼 검증을 제대로 한 거예요 대체? 뭘 검증했는데 대체? 아니 민정수석실 없애가지고 무슨 성과가 났어요? 도리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지. 네. 이걸 뭘 성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민정수석 없애니까 뭐 대통령이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직할 체제예요. 대통령 법무부 장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네. 그 검사장 그 사람을 법무부장 앉혀놓고 그 사람이 검찰 인사 다 하고 아하. 본인은 그 위에서 지금 앉아 있고 네. 뭐 직통 라인이잖아. 독대도 둘이만 해. 아니 난 정부 업무 보고를 하는데 부처 업무 보고 하는데 법무부만 둘이 앉아서 했어요 단독으로. 네. 아니 부처의 업무 보고를 국장급이라든지 관계자들 앉고 이쪽 수석도 앉고 이러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둘이 뭔 사이야? 왜 그러는데? 독대를 했잖아요. 끝내버린다. 아니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볼 땐 더 직할 체제가 된 거야. 민정수석보다. 민정수석 한 다리 건너가서라도 갔지. 이거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한 라인 가지고 직접 통화하시면서 아마 하지 않나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자 보내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 라인으로 직할로 통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뭐 지금 최준봉 교수가 하나하나 챕터 하나하나 단락 하나씩 비판을 논평을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당한 분석, 공정한 분석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서 주거 대책도 챙겨 나가겠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다짐을 했던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본인이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수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이제 청와대 벙커 수준의 뭔 벙커 수준 40평 집에 네. 가재도 믿을 수가 침대 없다. 없어요. 믿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화날라 그러네. 네. 아니 아니 총리였지. 총리란 사람이 한덕수 어떻게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얘기를 했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네. 아니 퇴근을 왜 하냐고. 국민들이 지금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의 사과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맞아.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사과 사과는 없어요. 없었죠. 칭찬 자랑만 있었어요. 사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대체? 이 부분도 그렇게 사과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당연하죠. 포고 그리고 됐죠.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세 분. 네. 거기 그거 사진 가지고 홍보는 하지 말고 사과했어야지. 미안하고 애도를 표하고. 아니 진짜 그리고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소한 100일 됐는데 네. 그렇게 국민적 비판과 국민적으로 실망감이 크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국민의 뜻 잘 받들지 못해서 이런 얘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모두 발언에서. 모두 발언해서.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컨트롤 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열심히 복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 지금 대책도 그래. 아니 반지하를 무조건 지상으로 올라오라는데 어떻게 뭘 올라오는데요? 집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집이 있더라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아니 뭘 어쩌겠다는 거야. 예. 그냥 사후 약방문이야. 그냥 뭐 논란이 되니까 당장 이 뭐야 던지는데 이게 네. 실효성도 없고 실제 반지하에 있는 분들이 거기 살고 싶어서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건상. 제가 물어볼게요. 예. 지금 반지하라고 하는 주거 형태가 하루 이틀 있었던 임대입니까? 이거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국가가 그런 주거 형태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음. 거기에 맞는 수방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국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거 형태에 맞게 네. 그 치수 대책도 세우고 수방 대책도 세워서 만약의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어야지. 마치 책임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그 옛날에 그거 기억나죠? 박근혜 대통령 해경 없앨 때. 해경 해체.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네. 지금 이 당장 20만 호라고 하는데 서울시만 다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임대주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없다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됐고 특히 이번 이 상황에 국한돼서 얘기해 본다면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퇴근할 때 보니까 저 앞에 물에 잠기고 차고 있었다. 있다. 그럼 아파트에. 돌아가야지. 그 퇴근한다는 얘기를 게 하고 말이 있었으니까.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요. 동사무소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요. 네. 퇴근하다가 물에 잠기고 이러면 돌아갑니다. 다 근무지로. 네. 그래서 내가 정의 취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니까 네.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 돌아가지 그냥 집에 안 갑니다. 구인들도요. 휴가 나왔다가 전쟁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갑니까? 아유, 부대로 돌아갑니다. 복귀하죠. 다 복귀합니다. 네.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있는데 집으로 갈 마음이 생기냐고요. 아하. 룰루랄라. 자, 이게 이해를 할 수가 특히 없네, 이제 진짜. 폭우 같은 경우는 올해 뭐 기록적인 폭우라고 했지만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점점 당연하죠. 기후가 변화하기 때문에 더 집중호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장 이게 1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전혀 아니죠. 주거 대책 어려운 부분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예방하고 장비나 아니면은 신호 체계 시스템이나 이런 거 잘 만들어갈지 그게 중요한데 예, 과연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불안한 상황인데 당연하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었습니다. 말밖에 없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말밖에 없다. 구체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챙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아니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네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늘 들어보세요 내용. 아니 나는 들으면서 네. 야 저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아니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다시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 네.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 원론적 얘기잖아요 결국은. 자, 그러니까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를 오늘 한번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 안 합니까?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뭘 했는데요? 앞으로 하겠다. 분골쇄신하겠다. 미래형이네요. 미래형인데 네. 실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하겠습니다. 네. 그냥 순간만 모면한다는 얘기 생각밖에 안 들어. 음. 예를 들면 국민의 뜻은 인적 쇄신을 하라는 것이고 국민의 뜻은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고 네. 국민의 뜻은 지금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지율 20%대의 모습이에요. 음.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 뜻을 엄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 인적 쇄신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냐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겠습니다야 그냥 뭔 분골쇄신을 두고 보세요 하는지 두고 보세요 하는지.